안 됐어 말고. 원샷 그다음에 좀. 준수가 네? 나중에 수박을 원샷 먹자고. 그다음에 저기 내가 원하는 거는 저 파인애플 한번 원샷 먹게 가. 그렇지? 파인애플은 못 잡지. 근데 껍질 할 필요 없지. 그렇지? 네. 자 보자. 아 삼각김밥까지 원샷 해봤는데. 자 보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이 광부점에서 이 식물이 한 총 광합성량은 얼마일까? 총 광합성량은 100일까? 190이겠지. 얘가 CO2 흡수를 190만큼 했어. 근데 90만큼 방출하니까 우리 눈에 뭐 하는 거야? 100만 흡사광선이 보이겠지.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순광합성량이라고 해요. 얘가 190만큼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90만큼을 세법에 이용했단 말이야. 나머지가 뭐가 남은 거야? 100만큼 남게 되겠지? 요게 순광합성량이 100이 되는 거고, 이 순광합성량이 의미하는 것이 그 식물의 생장량을 뜻합니다. 요 순광합성량만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겠지. 만약에 어떤 그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을 보상점보다 더 적은 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식물은 만약에 보상점보다 더 낮은 빛을 계속 줬어. 어떻게 될까? 광합성량보다 세포량이 더 많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죽죠. 그 다음에 보상점만큼 빛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생존하겠죠. 그냥 버티는 거야. 크지도 못해. 버티는 거야. 그 다음에 보상점보다 더 큰 빛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살 수 있고 생장을 할 수가 있겠지. 요거만큼.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지우처럼 키가 작은 나무가 있다 진짜. 이렇게 이러지 말고 앉아있어.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지우처럼 되게 작은 나무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는데 해가 이게 쨍쨍 비칩니다. 자, 해가 쨍쨍 비치면 여기 나무 그늘이 생기게 그늘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처럼 키가 큰 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지. 그래서 나처럼 키가 커서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양지식물. 그 다음에 지우처럼 키가 작아서 햇빛을 많이 못 받는 식물을 음지식물. 준수 음지식물이야. 음지우식물 아니야. 음지식물이야.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음지식물은 키가 작아서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그린 것이 이것이 양지식물에 대한 그래프라면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세포 호흡량도 작고 보호상통도 작고 광합성량도 적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음지식물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음지식물은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살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해야 돼?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계에 따라서 이런 설명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 한번 보자. 빛의 파장. 자, 빛의 파장인데 우리 식물체 이파리에서 광합성 하는데 식물체 이파리가 무슨 색깔을 띠고 있지? 초록색. 식물은 초록색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그렇죠? 식물은 초록색 싫어해요. 반사식으로 보이는. 그래 우리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파장을 갖고 있는데 파장이 단파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장파장도 있어요. 이렇게 장파장도 있는데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좀 달라요. 빛의 파장이 짧게 되면 우리 눈에는 청색으로 보여요. 청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파장은 녹색으로 보이고요. 파장이 길면 적색으로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청색광서부터 적색광까지만 우리가 너무 볼 수 있고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거나 이거보다 파장이 더 길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청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요 라고 한다면 이 청색을 우리 다른 말로 보라색 또는 자색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해요? 자외선이라고. 우리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적색감보다 파장이 더 길어. 역시 우리는 길이를 보여. 안 보여. 얘를 뭐라고요?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청색부터 붉은색 파장까지 요때 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요걸 뭐라고 하는 거를 가시광선이라고. 가시광선. 여기서 가시광선 보고 가시가 달려있나? 아니요, 가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뜻이고 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한 비저보다는 거죠. 그럼 과연 식물은 이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도대체 어떤 파장을 주로 광합성 잘 이용하는 거야? 어떤 파장을 주로 이용할까? 또 어떤 파장을 잘 이용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한데 직접 실험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식물체가 녹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이 녹색을 그냥 반사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색과 단파장하고 장파장은 광합성에 이용해서 실제로 광합성에 활용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 식물은 중파장은 그냥 반사시켜버려요. 그래서 녹색을 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실험 한번 해봅시다.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하는데, 자, 슬라이드 글라스가 있어요. 유리판이고요. 이 유리판 위에다가 핵함이라고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쭉 골고루 쭉 분포시켰어요. 핵함,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이게 핵함이야. 핵함이고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한테 빛을 줄 거야. 빛을 주는데 빛을 똑같은 빛을 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파장을 줬어요. 이쪽은 파란색 파장, 이쪽은 초록색 파장, 이쪽은 빨간색 파장. 그러니까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빨주노초, 파남보 각기 다른 파장을 각 준 거야. 다른 종을 다 똑같이 맞춰줬어. 그럼 이 실험에 있어서 조작변이는 뭐야? 조작변이는 빛의 파장이죠. 나머지도 똑같이 맞춰줬어. 온도라든가 CO2라든가 최적중을 맞춰주고 빛의 파장만 각기 다르게 쬐준 거야. 쬐줬어. 그 다음에 어떤 파장을 받은 핵감에서 광합성을 제일 잘한다 보겠지? 근데 우리가 광합성 얼마나 잘한다 볼 때 녹말을 검출하는 것도 있고요. 기포가 생성되는 거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실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각각의 다른 파장의 빛을 노출시킨 후에 호기성 세균을 이 위에다 뿌렸어요. 호기성 세균. 자, 호기성 세균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 세균이다? 산소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산소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 세균들을 골고루 뿌렸더니 놀랍게도 서프라이즈하게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게 드라마틱하게 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양쪽 귀퉁이. 왜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로 몰려들었을까? 얘는 어떤 빛을 좋아한다? 산소 빛을 좋아한다. 근데 양쪽 귀퉁이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양쪽 귀퉁이에 산소가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양쪽 귀퉁이에 산소가 많이 몰려있을까? 그렇죠. 얘네가 광합성을 많이 했고 광합성을 많이 한 결과 산소가 많이 발생했고요. 산소가 많이 발생했고 그 산소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로 몰려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실험을 엥겔만의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광합성에 주로 이용하는 생명체가 주로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파장은 아무 파장을 다 쓴 것이 아니라 단파장하고 그 다음에 장파장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구나. 단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광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파장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적색광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고 나머지 중파장 뭐야? 광합성에 이용하지 않고 반사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체 주는 방법은 빛을 쬐주는데 녹색 광선을 주게 되면 그 식물은 광합성 어떨까? 잘 못해요.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 빛을 쬐줘요. 빨간색 녹색 빛을 주게 되면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됐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고 과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험이에요. 그렇죠? 광합성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왜 호기성 선생님들이 이쪽에 양쪽 몰려든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 식물체가 광합성을 주로 이용할 때
단파장과 장파장을 주로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 이게 한 가지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이 시험 이름이 엥겔만의 시험이라고. 엥겔만의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엥겔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주로 광합성에 어떤 파장을 주로 잘 이용한다를 알아보는 시험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어떤 거냐면 식물체가 어떤 빛을 가장 잘 흡수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쪽이 파장이고요. 파장이고 여기가 단파장이고요. 여기가 장파장입니다. 당연히 중파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 Y축이 흡수율이야. 흡수율 얼마나 흡수를 잘하나. 식물의 영록체 속에 있는 셀소인 영록소에서는 어떤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보는데 우리 예상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 단파장과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해. 중파장 뭐야? 잘 흡수하지 못해. 단파장과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라고 해서 우리 것이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나야.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역시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여기서 이제 지원이가 시비 털겠죠. 선생님, 얘네가 흡수를 잘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흡수를 잘한다고 해서 얘가 실제로 광합성에 얘네를 이용한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수가 마트 가서 귤을 엄청나게 매일매일 귤을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해서 준수가 귤을 매일매일 먹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단지 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식물체가 장파장과 단파장을 흡수한다고 해서 얘가 실제로 광합성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난 못 믿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래서 그걸 또 보여줘야겠지. 자, 그래서 요것이 흡수 스펙트럼이라면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작용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거는 준수가 매일매일 마트에 가서 제일 많이 사는 과일 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수가 과일 많이 산다고 해서 준수가 귤을 잘 먹는다는 뜻은 아니겠지, 그렇죠? 그럼 또 검증해봐야 될 거야. 얼마나 잘 먹나? 작용 스펙트럼은 이쪽이 파장, 여기가 단파장이고 여기가 중파장이고 여기가 장파장이고요. 장파장이고 Y축이 좀 달라. Y축이 광합성량이에요. 광합성 속도. 광합성 속도. 얼마나 광합성을 잘하나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청색광하고 적색광을 재줬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두 가지를 보고서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단파장과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고 또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준수 버전을 한다면 준수가 귤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또 귤을 엄청나게 잘 먹는다. 그것도 원샷 원큐. 그렇죠? 저기 조그만 귤은 원샷 첫 귤도 가능하죠. 네. 오, 그 귤을 마시는 거를 보려면요, 귤을 딱 만졌을 때 탱탱한 거 그러면 싫어요. 껍질이 딱 만졌을 때 쭈글쭈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귤은 다운다. 엄청 달았어요. 하긴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샷 원큐 그냥 3쳤잖아. 10원인데. 나는 귤 10억 먹냐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알약처럼 먹어요. 알겠어. 자, 알약처럼 마셨다 이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지금 기대 파장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기대 파장에 대한 얘기를. 자, 그래서 식물체가 주로 단파장과 장파장 주로 광합성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파장에 따라서 투과율이 좀 달라져요. 투과율. 뚫는 정도. 물을 지면 좀 신문 나갔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투가 좀 달라지는데, 빛의 파장과 에너지 뭐야? 반대죠.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클까? 이게 에너지가 더 커요.
그렇죠? 이쪽이 에너지가 좀 더 크고요. 이쪽이 에너지가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는 뭐든지 잘 들어요. 투과율이 매우 커요. 투과율이 크고요. 이쪽은 반대로 투과율이 좀 작습니다. 이렇게 투과율이 좀 작아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물을 뚫고 들어가는 정도가 좀 달라요. 어디가 가장 깊이 잘 뚫을까? 청색광이 가장 잘 뚫어요. 만약에 바닷물에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면 빛이 들어오겠죠?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조금밖에 뚫지 못한 것도 있고 좀 깊이 뚫은 것도 있고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야?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가장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것, 바로 물의 그 바닷물의 표면까지 도달하는 광이 적색광이겠죠. 여기 적색광이 들어갈 거고, 이거는 뭐야? 녹색광. 여기는 청색광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청색광이 가장 바닷속 깊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여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녹색 식물들은 청색하고 적색을 주로 이용해요. 근데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들은 거의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 해조류가 적색광을 만약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조류는 여기 수위가 얕은 곳에서만 존재할 거야. 그렇지? 만약에 어떤 해조류는 녹색 광선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존재할까? 가운데 표면부터 가운데까지 존재하겠죠. 왜? 녹색 광선이 이렇게 분포하니까 여기 다 있잖아. 이쪽에 존재할 거고, 만약에 청색광을 이용하는 해조류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존재할까? 표면부터 깊은까지 다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색광을 주로 잘 이용하는 해조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자. 생명은 어떤 색깔과 어떤 색깔을 구분하지? 빨간색과 적녹생명이죠. 적녹생명, 적녹생명, 적녹생명. 그래서 녹조류가 됩니다. 녹조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녹색광을 중화하지 녹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갈조류가 되고요. 갈조류. 자, 운동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운동회를 해요. 자, 청팀이 있어요. 무슨 팀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 백팀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바꿨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보면 무슨 색당하고 무슨 색당 있죠? 빨간색이랑 네, 그래서 여기는 홍조류가 되겠죠. 홍조류. 네, 홍조류. 그래서 이게 바다에 존재하는 해조류들의 분포 지역이 다른 것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뚫고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녹조류에는 뭐가 있냐면 파래 같은 거죠. 파래가 있을 것이고요.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홍조류는 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들이 바닷속에 존재할 때 그 흡수하는 파장에 따라서 위치하는 공간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만약에 과거 시험에 응용한다면 과거에서 이거 자체를 내진 않아요. 그렇죠? 이걸 내지 않고 그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이제 제시문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런 걸 질문하겠죠. 우리가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는 경우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녹조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이 있어요. 두 개 차이점 본다면 녹조 현상은 뭐가 많아진가요? 녹조가 많아진가요? 적조 현상은 홍조류가 많아진가요? 그렇죠? 녹조 현상은 깊은 물에서 발생할까 얕은 물에서 발생할까? 얕은 물에서. 그리고 얕은 강물이라든가 얕은 호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 적조 현상은 깊은 물에서. 깊은 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적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물에 녹조 현상이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강물, 얕은 강물에서만 되는 거예요. 적조 현상은 뭐야? 바다같이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뭐야?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빛의 파장에 대해서 빛의 색이 설명했고요. 빛의 파장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 한번 보세요. 1조 시간.
자, 제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작용이야. 그 환경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책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필기하지 않으면 날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1조 시간을 볼게요. 지금 1조 시간이 뭐야? 1조 시간? 지원아, 1조 시간이 뭐야? 해가 비치는 시간. 그러니까 즉 1조 시간이라고 하는 해가 비치는 시간이니까 낮의 길이가 되겠죠. 낮의 길이. 햇빛이 얼마나 오랫동안 길어라고 하는데 이 1조 시간이 우리 생물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주로 1조 시간이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게도 영향을 줘요. 근데 이 동물에게 영향을 줄 때는 주로 어떤 영향을 주냐면 번식기, 산란기, 완락하는 시기 있죠. 이거 전부 다 1조 시간에 의해서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꾀꼬리의 산란기야, 무슨 물고기의 산란기야 막 이래요. 걔네들이 스마트폰 날짜 보고서 야 오늘이 지금 이제 2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뭐 하고 이거 할까? 아닌가. 걔는 그렇게 날짜를 셀 수 없어요. 단지 빛의 양을 가지고서 1조 시간, 햇빛이 비치는 시기, 낮의 길을 가지고서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시가 되면 번식할 수 있고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이 해의 길이, 낮의 길을 가지고서 개화 시기를 결정해요. 개화 시기가 뭘까? 꽃피는 시기를 결정해요. 꽃피는 시기. 꽃이 언제 피고.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봅시다. 동물 할 거 없고, 자, 식물을 보는데 요 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식물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일식물, 하나는 단일식물. 자, 장일할 때 장자 무슨 장자야? 길다. 그렇죠? 그래서 나처럼 키가 크다는 거야. 장신. 그렇죠? 지금 키가 짧다는 거야. 단신. 그렇죠? 그래서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해가 길다. 그러니까 해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 식물. 장일식물. 단식물. 해가 짧아져야지 꽃이 피는 식물을 단식물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기준 봤을 때 해가 점점 길어져. 어느 정도 길어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인데 이 장식물은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 바로 장식물입니다. 겨울 지나서 봄을 지날 때 해가 어떻게 될까? 점점 길어지겠죠? 그 시기에 맞춰서 꽃이 피는 거예요. 단식물은 가을에 꽃이 피는 꽃을 바로 단식물이라고 해요. 봄에 피는 건 뭐 있을까? 벚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로 노란색 개나리. 그 다음에 가을꽃 뭐 있을까? 꽃이 아니야. 단풍꽃. 단풍꽃. 내 은행꽃이라 그러지 왜? 쌀꽃도 부르고 보리꽃도 부르고. 진달래 가을 피? 길거리 가면 이렇게 한들한들거리고 저 칼세이건이 썼던 책으로도 유명하죠. 네? 코스모스. 칼세이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저는 그거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정말 이게 해의 길이를 보고서 정말 정확히 꽃이 필까 너무 궁금하지 않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장일식물은 해가 길어서 꽃이 피는 거 맞죠? 아니고 단식물은 해가 짧아져서 꽃이 피는 거 맞죠? 아니고 밤의 길이에 있어요. 자,
봅시다. 장식물. 자, 꽃이 이제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야. 봄 개화 식물인데 이건 이제 하루라고 치자. 이건 하루에 하루 24시간을 얘기하는데 얘는 밤낮의 길이를 똑같이 한번 더 봤어요. 밤이고 낮이야. 이렇게 꽃이 안 피어. 꽃이 안 피어. 그래서 그러면 밤의 길을 좀 짧게 봤어요. 밤의 길을 짧게 하고 낮의 길을 길게 했어요. 어머, 당연히 낮에 꽃이 피죠. 해가 길어지니까 꽃이 피는구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니었어. 똑같이 밤을 짧게 주는데 잠깐 중간에다가 빛을 비춰줬어.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이거와 전체 밤의 길이 똑같아. 근데 얘는 밤이 짧고 조금 지나서 또 짧고 이렇게 된 거야. 전체 밤의 시간은 똑같아요. 얘도 만약 뭐 밤이 만약에 7시간이다. 그러면 얘가 7시간 7시간 이렇게 준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될까?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길어서 꽃이 피는 이 장식물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가 길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하의 밤의 길이가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일정 시간 이하의 암기가 있어요. 어두운 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꽃이 피는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장식물은 해가 길어질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밤이 짧아진 걸 보고 꽃이 피는. 그러니까 특정 시간 이하에 딱 기준된 그 시간만큼의 밤의 길이가 딱 있다. 그럼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상관없어요. 두 번 반복되면 상관없잖아. 그렇죠? 이걸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장식물이야. 그 다음에 단일식물 한번 보자. 역시 밤낮의 길이를 똑같이 줍니다. 꽃이 안 피었죠? 맞죠? 이번에는 밤을 길게 했어요. 어떨까? 꽃이 당연히 핍니다.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밤의 전체 길이 똑같아. 전체 길이 똑같은데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줬어요. 이렇게. 전체 밤의 길이 똑같아. 똑같은데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줬어. 꽃이 안 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단일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짧아져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가 있어야지 이걸 통해서 꽃이 피는 것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밤의 길이는 충분히 다 길지만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줬죠? 중간에 잠깐 빛을 비춰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이 안 피어요. 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암기, 어두운 시기에 의해서 꽃이 핍니다. 오케이? 자, 시간 한 2~3분 남았는데 좀만 릴렉스 하시고요. 상담을 하시고 좀 쉬고.